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사람 쓸개 사냥꾼이 설친 가닥. 이른바 임진왜란이 끝난 후 17세기를 맞이한 조선은 전쟁의 피해를 수습하지 못해 여러 가지로 불안정했습니다. 무능한 국왕 선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인 1607년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 흉악한 소문이 나더라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얘기 들었는가? 간밤에 또 한 명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번에도 쓸개를 빼갔다는군. 사람 쓸개를 모으는 흉악한 자들이 있다는 풍문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세상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졌지만 나라에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가에 사람 쓸개를 수집하는 몹쓸 인간들을 붙잡아 처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오히려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가 내세운 증인은 잡혀 끌려와 발목에 착고를 차고 볼기 20대를 맞았습니다. 착고가 오온인 착고는 나무막대 구멍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운 형벌 기구입니다.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선량한 사람에게 근거 없는 흉악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벌을 주었으니 범인을 수사하기보다는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관아의 익명으로 투서한 비밀고장에는 임금을 욕하는 글이 많았지만 사또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범인들이 동네를 옮겨가며 신출귀몰 범행했기에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범죄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처참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고 기겁해서 내려온 나무꾼도 있었고 산에서 희생당한 나무꾼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나무를 땔감으로 쓰던 시절이라 땔감용 나무 값이 오르자 이참에 돈을 벌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산에 들어갔다가 흉악한 자들에게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또는 나름대로 범인을 붙잡고자 노력했지만 죽은 이들이 대부분 불황자이거나 거지 혹은 어린아이라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7월 21일 중립을 아우러 쓰는 이시의 어린 종이 배가 갈라지는 참변을 당했는데 그 종은 사건의 자처지종을 알려주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아침 경상도 안동 근처 외촌에 사는 이시의 아내가 어린 종을 시켜 원계로 가서 모친에게 속히 온천에 목욕하러 오도록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 종이 돌아오는 길에 간악한 자의 깸에 빠져 치명상을 입고 수풀 속에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성천사중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어린 종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던 아이 종은 말하길 머리털이 바는 새였고 패랭이를 포개어 쓴 생강장수의 깸에 넘어가 그를 따라 작은 고갯마루에 이르자 밥을 먹이고 수건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숲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배를 가르고 쓸개를 잘라갔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 종은 이 말을 마치고는 물을 마신 뒤 숨이 끊어졌습니다. 성천사중은 이시 집을 찾아가서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근처 마을인 오천에 생강장수 셋이 지나가기에 사또는 그들을 즉각 붙잡아 신문했습니다. 짐을 수색한 결과 2명은 증거가 없어서 바로 놓아주었고 1명은 말린 쓸개를 지니고 있기에 옥에 가뒀습니다. 생강장수는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말린 곰쓸개요인데 쏘인이 질병이 있어 항상 웅담을 씹기도 하고 혹은 팔기도 합니다. 최근에 죽은 아이의 쓸개는 이렇게 말릴 수 없을 터이니 자신은 살인과 무관하다는 호소였습니다. 생강장수가 그렇게 말했어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사는 김광계가 수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박중식의 종으로 몇 년간 부렸는데 며칠 전
임참봉에게 웅담을 팔았습니다. 그의 행적은 만에 하나 의심할 점이 없습니다. 마을 명망가가 보증을 섰자 수령은 생강 장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고을 수령은 석방한 생강 장수가 살인 사건의 진범임을 뒤늦게 파악하고 긴급히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수령은 김광계에게 전령을 보내 보증해준 말을 믿고 경솔하게 놓아주었으니 반드시 잡아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사또는 유향소에도 이와 같은 전령을 내렸습니다. 그 뒤 범인을 체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조정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명하면서 점차 이런 류의 사건이 없어졌습니다. 한편 사람 쓸개를 빼먹는 사건은 명종 치하인 1546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색을 밝히다가 음창에 걸린 사서인이 많았는데 한 의관이 치료법이라면서 사람의 쓸개를 먹으면 그 병이 즉시 낫는다라고 말한 이후 은밀히 사람 쓸개를 찾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음창은 악성 매독을 이르는 말입니다. 돈을 밝히는 흉악한 자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린들을 유인해서 살해하고는 쓸개를 빼가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거린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는 범죄꾼들이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나무꾼이나 힘없는 어린이를 납치해 죽여 쓸개를 빼갔습니다. 조정에서는 현상금을 내걸며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살인 사건은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쓸개가 창질, 즉 부스럼 피부병에도 좋다는 헛소문이 퍼졌던 까닭입니다. 황당한 치료법에 힘입어 기승을 부린 엽기적인 살인은 16세기 말여 임진왜란과 더불어 잠잠해졌다가 전쟁이 끝난 후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607년 생강 장수를 통한 사람 쓸개 유통 통로가 밝혀지면서 조정에서는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미신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지만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맹목적인 미신은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가 봅니다.